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해인의 민박 61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어합니다. 민법 기출문제를 가장 정확히 OX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32회부터 박스형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에 민박 문제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의신탁 효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명의신탁 무효는 선의 악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종증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X입니다.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등기했을 때 이때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탈법 탈세 등 법령의 목적 없을 때 유효가 됩니다. 이걸 주의하세요. 언제나 유효는 아닙니다. 자,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론만 허용돼요. 니은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다음 동그라미쳐요. 공유물 분할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소유권을 분할했으니까 분할할 게 없습니다. 그 청구 소를 제기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대신 서로서로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있고 그게 동시에 관계죠. 디귿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 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무효는 103조 무효가 아니죠.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고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등기를 넘겨도 불법원 인급해가 아닙니다. 리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가로쳐보세요. 선의하게 불문하고 가로쳐요. 소유권 취득은 원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원칙 무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앞으로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깁니다. 원칙 다 무효죠.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 다 무효입니다. 무효면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돼요. 을이 안 넘깁니다. 그때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이게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되는 거죠. 해지는 유효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소유자 물권자죠.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고 무효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하면 실명법 4조 3항의 특징이 있죠.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 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을이 무효면 소학으로 0입니다. 그러더라도 이 병은 악이라도 100으로 바뀌는 거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네, 세 번째, 다시 갑부동산을 을과 약정하고 등기 넘기면 이 무효인데, 자, 이 무효는 아까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거 외웠습니다. 강제입행, 강박, 허위표시, 명의신탁, 조세. 그래서 강강, 허신조 외웠죠.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나 진정유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우리 판례는 그럼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 갑에
수탁자 을에 대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우연히 병에게서 수탁자 을로 소유권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갑은 말소 청구 못합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취지는 갑, 너 명의신탁하지 말란 거죠. 갑이 명의신탁했다가 을이 팔아버리면 갑은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을에게 소유권이 돌아와도 갑은 못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문제 3번, 4번 먼저 풀고 2번은 나중에 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갑은 가로쳐 보세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로쳐요. 2001년 배우자 을 동남쳐요. 그럼 배우자 을과 약정 유효입니까?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유효인데 앞에 가로쳤죠.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이때는 무효입니다. 배우자라도 무효예요. 다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 동남쳐요. 씁니다. 무효. 약정을 하고 자신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남쳐요. 씁니다. 무효예요. 자,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은 소유권 동그라미 맞았죠?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니은과 비교하세요.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동그라미쳐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해지가 안 된다 했죠? 기억처럼 물권적 청구권 행사입니다. 디귿 수탁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 점유는 타주 맞았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시효 못합니다. 리을 을 무효죠. 써요. 0. 그럼 병 너는 100.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경우 아기 병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죠. 아기도 취득합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4번입니다. 자, 갑은 다시 가로쳐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가로쳐요. 2001년 5월 배우자 을 동남쳐요. 그럼 무효죠. 을과 명의신탁 약정 동남치시고 씁니다. 무효.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니까 무효죠. 약정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다시 등기도 동남쳐요. 씁니다. 무효입니다. 자, 틀린 겁니다. 1번 을 소유 0 무효. 그럼 병 너는 100.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니은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아까 물권적 청구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디귿은 만약 있죠? 만약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가로쳐 보세요. 가로 조세포탈, 강제입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로쳐요. 이때는 유효죠. 배우자 간의 유효라 갑은 을의 등기를 위조해서 이전 등기 마친 병을 상대로 직접 동남쳐요. 직접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대외적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좀 이따 나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예외적 유효를 공부하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약정하고 등기했는데 이때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갑 종중이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했거나 법률상 배우자간 또는 종교단체에 이때 법령회피 목적 없을 때 유효죠. 자, 그럼 유효일 때 유효죠? 이때 우리 법원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유효일 때 나눠요. 무효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럼 갑과 을 간에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 등기 유효잖아요. 따라서 제3자에게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명확히 잘 나누세요.
주의하실 게 약정이 유효니까 나눕니다. 자, 그럼 지금 갑과 을만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면 이때는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제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라 해지 가능해요. 방금 전에는 무효라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아까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습니다. 여긴 유효잖아요. 을 유효 수학으로 100이에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으로 취득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니까 병은 100으로 취득합니다. 다음 정이 을 등기를 위조해서 무효 등기를 마치면 정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라 을만 정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은 직접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유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X부동산은 무가 불법점이에요. 그럼 쫓아내야겠죠. 그럼 무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 대외적 소유자 을입니다.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은 직접 못하고 갑은 을을 대유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약정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잘 나누세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갑은 가로쳐요. 조세포탈, 강제입행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로쳐요. 다음 배우자 을 동그라미. 이제 유효겠네요. 을과 명의신탁, 약정 동그라미쳐요. 씁니다. 유효. 약정에 따라 자신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치고 유효라 쓰십니다. 유효.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기억은 갑과 을만이 있죠. 그럼 아까 대내적 소유자 갑이죠. 갑.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둘간이는 갑이 소유자죠. 니은 제3자 정 나오면 을만 소유자요. 제3자 정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동그라미쳐요.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정고 행사할 수 없다죠. 을만 직접 가능하죠. 디귿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비임행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치시면 7부터의 무효 동그라미. 적극가담은 103조 무효죠. 리을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병이 선인 경우에 하나에가 틀렸죠.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라 을이 100이죠. 그럼 병도 100. 병은 악이라도 100은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명인신탁 효력과 이자간 명인신탁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벌써 민박 마지막 날이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